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 카페는 기업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있어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커피나 음료를 판매하고 있어요. 아침 출근 시간대와 점심 시간대가 가장 붐비는 시간입니다. 커피와 함께 베이글 같은 간단한 빵 종류도 팔고 있는데 식사 대용으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보니 이곳에는 제 카페 말고도 카페가 많아요. 그럼에도 저희 카페만 단골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꽤 되셨어요. 매일같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얼굴이나 커피 메뉴를 기억합니다. 그 남자도 그랬어요. 점심 식사 후 혼자서 종종 저희 카페를 와서 늘 같은 메뉴를 주문했었죠. 서글서글하고 단정한 외모와 좋은 목소리, 커피를 주문하고 받는 짧은 시간 속에서도 매너가 좋아 보이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이성적인 관심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님으로 또 인간적으로 호감은 있었던 사람이었죠. 매일 오시고 늘 같은 메뉴를 드시다 보니 나중엔 기억해서 그분이 오시면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곤 했어요. 안녕하세요. 시나몬 라떼 따뜻한 거 맞으시죠? 아, 네. 기억하시네요. 그럼요. 얼른 준비해 드릴게요. 나중에는 커피가 나오는 시간 동안 간단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시나몬 라떼를 참 좋아하시나 봐요. 늘 이것만 드시는 것 같던데. 계피향이 좋아서요. 그리고 시나몬 라떼는 잘 안 팔더라고요. 이 근방에는 저희 가게밖에 안 팔죠? 그래서 저희 가게를 자주 오시는 거구나. 그 말에 남자는 쭈뼛거리더니 말하더라고요. 꼭 그런 이유로 오는 건 아니고요. 커피도 맛있고 또 사장님 보러 오는 것도 있죠.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도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몇 살이신가요? 저요? 먹을 만큼 먹었죠.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짜고짜 남자친구 있는지 물어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도 약간의 호감은 있어서 그런지 그런 관심이 마냥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조로 대답했습니다. 없어 보이나요? 아니요. 남자친구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없어요. 제가 남친이 없다고 하자 그 남자는 웃더라고요. 저는 다 됐다고 커피를 건네줬고 그 남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줬습니다. 저기 이게 제 명함인데요. 네? 실은 전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사장님한테. 그래서 일부러 매일 온 것도 있고요. 사장님 시간 되실 때 차나 한잔 했으면 좋겠는데 이 카페에서 먹어도 되고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 명함에는 저희 카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회사명이 적혀 있었는데 대기업이었어요. 게다가 제 친구도 다니고 있는 곳이었고요. 어머, 여기 다니시는구나. 예. 여기 제 친구도 다녀요. 경영지원팀의 오유미라고 혹시 아세요? 제가 물어보자 그 남자는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친구분도 저희 회사 다니시는구나. 글쎄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같은 부서 아니면 잘. 아, 그러시겠다. 그러면서 저는 명함을 물끄러미 보게 되었죠. 전략기획팀 김영민 대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커피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 남자가 가고 나서 가슴이 콩닥거리더라고요. 외모도 나쁘지 않고 직업도 괜찮은 남자가 저에게 관심을 표했으니까요.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동안은 저도 바쁘고 쑥스럽기도 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분도 가게에 오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며칠 뒤 저희 카페를 다시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반갑게 인사하자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많이 바쁘셨나 봐요. 아, 네. 혹시 연락 기다리셨어요? 조금요. 어머, 죄송해요. 혹시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부담스럽거나 싫으신가요? 그렇다기보다 그냥 바쁘기도 했고 연락드리기가 좀 뻘쭘하기도 해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오늘 시간 되시나요? 언제 마치시죠? 알바생이 한 명 있어서 저는 6시 되면 마쳐요. 잘 됐네요. 그러면 뭐 식사라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죠 뭐. 그렇게 저는 그날 일을 마치고 그 남자와 만나 식사를 했어요. 나이도 저랑 비슷했고 서로 대화도 잘 통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저에게 관심이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이 카페 처음 왔을 때부터 저한테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밝고 활발해 보이는 모습이 너무 자기 스타일이라면서요. 한눈에 반했다는데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할 여자는 별로 없죠.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그 만남을 시작으로 그 남자와 저는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각이 당장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도 나이가 30이 넘었고 또 좋은 사람 생기면 결혼할 마음도 있었어요. 그 남자도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선 어떤지 유미한테 물어볼까? 라는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같은 회사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남친의 말처럼 다른 부서면 서로 잘 모르는데 뭘 물어볼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같은 회사라고 할지언정 남친이 유미를 모른다면 유미도 남친을 모를 테니까요. 또 유미 그 친구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왜 다 같이 모이면 친한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친한 친구 있잖아요. 유미와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제가 한 번씩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무리가 총 6명이거든요. 다 같이 약속 잡아서 한 번씩 모이고 또 그렇게 모이면 대화도 잘 나누곤 했어요. 하지만 유미와는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하거나 만날 정도로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성격이나 성향도 다르고 생활 스타일도 좀 다르다 보니까 모임에서만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렇다고 유미가 별로거나 성격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쿨하고 화통하고 재미있는 친구긴 한데 다만 저랑 성향이 다르다 보니 개인적으로 친하지는 않을 뿐이었죠. 유미의 회사와 저희 카페가 가깝긴 하지만 제가 카페 오픈했을 때 초반만 몇 번 왔었고 그 후로는 온 적이 별로 없어요. 유미가 커피를 안 마시다 보니 굳이 시간까지 내서 저희 카페를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친구들과는 각자 사는 게 바쁘다 보니 3, 4개월에 한 번씩 다 같이 만나곤 했는데요. 각자의 개인 사정이 있다 보니 6명이 다 모이기는 좀 힘들었고 한두 명씩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저일 때도 있었고 유미나 다른 친구일 때도 있었죠.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재밌게 잘 놀았고요. 이래저래 타이밍이 안 맞아 유미랑은 얼굴을 못 본 지 거의 1년 정도가 다 되어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친과 연애를 10개월가량 했었고요. 결혼을 전제로 사귄 거라서 결혼 날짜도 잡고 양가 부모님도 다 만나 뵀죠. 가게 일에 결혼 준비까지 정신 없었을 때였어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에서 친구들에게 결혼할 거라는 얘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임에 나가니 그날은 유미도 와 있더라고요. 식사를 끝내고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제가 얘기했죠. 저기 실은 나 결혼해. 결혼 날짜도 잡았어. 어머 정말? 전에 만난다는 사람 있다더니 그 사람이랑? 어머 축하해. 언제? 다음 달 말로 예약해놨어. 결혼식에 꼭 와야 돼. 당연하지. 남친 어떤 사람이야? 사진 좀 보자. 다음 주 웨딩 사진 찍을 거거든. 그때 보여줄게. 지금은 마땅히 보여줄 사진이 없어. 제 남친은 연애 기간 동안에 사진을 거의 안 찍었습니다. 저를 찍어주는 건 좋아하는데 본인 찍는 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색하고 싫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딱히 남친 사진을 찍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마땅히 보여줄 사진도 별로 없더라고요. 마침 웨딩 촬영 사진 곧 찍을 거니까 그때 예쁘게 찍어서 보여준다고 했죠. 그러면서 저는 유미에게 말했어요. 참, 유미야, 내 남친 너랑 같은 회사 다녀. 어머, 진짜? 우리 회사야? 실은 우리 카페 손님이었거든. 커피 사러 오다가 친해졌어. 아, 그래. 순영이 카페가 유미 회사 근처잖아. 어머, 세상 좁다. 이름이 뭐야? 내가 알 수도 있겠다. 전략기획팀의 김영민 대리라고. 김영민 대리?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진짜? 내가 경영지원팀이라 회사에 아는 사람이 많거든. 김영민 대리 누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회사 가서 한번 봐야겠다. 유미의 말에 저도 웃었죠.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유미랑 같은 회사면 대기업이네. 야, 직업도 괜찮다. 얼굴도 괜찮으면 대박인데. 조만간 보여줄게. 그렇게 저는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웨딩 사진까지 촬영을 했죠. 청첩장 준비를 하면서 그 웨딩 사진 중 제일 잘 나온 사진을 미리 제 카톡 프로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갑자기 유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개인적인 연락은 잘 하지 않는데 웬일이지 싶어서 받아봤죠. 유미야, 어쩐 일이야? 저기 순영아, 너 지금 통화되니? 왜 그래? 너 웨딩 사진 봤어. 프로필 사진에 올린. 아, 그래? 저는 유미가 사진 예쁘다던가 잘 나왔다던가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미가 한 말은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어요. 저기 근데 네 남친 있잖아. 우리 회사 전략기획팀 김영민 대리라고 하지 않았어? 맞아. 참 이상하네. 뭐가? 그때 모임에서 네 얘기 듣고 다음날 회사 인트라넷으로 김영민 대리 찾아봤거든? 얼굴 보니까 누군지 알겠더라고. 친하진 않은데 전에 업무 때문에 몇 번 얘기했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랑 순영이가 결혼하는구나 했지. 아, 그랬어? 근데 지금 네가 프로필 사진에 올려둔 네 남친이란 사람 말이야. 김영민 대리 아닌데? 유미의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아는 김영민 대리가 아니라고. 잠시만 있어봐. 내가 인트라넷에 있는 김영민 대리 사진 보내줄게. 잠깐 기다리고 있으니 유미는 톡으로 사진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걸 열어보니 웬 증명사진 하나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은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이게 누구야, 유미야? 그 사람이 김영민 대리야. 우리 회사 전략기획팀에 있는 김영민 대리. 나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굴이 아예 달라. 우리 회사 맞아? 네 남친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니?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런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다시 봤어요. 아무리 봐도 제 남친과는 아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유미가 뭔가 착각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남친은 분명 그 회사 직원이고 그 회사에서 퇴근하는 걸 본 적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 남친이 김영민 대리가 아니라니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무슨 정신으로 일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친에게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가게 문 닫기 전 유미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유미가 뭔가 착각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미는 순영아, 나 너네 남친 누군지 알겠어. 누군데? 얼굴이 좀 낯이 익은 것 같아서 가만 보니까 우리 회사 협력사 직원인 것 같아. 협력사? 회사 컴퓨터에 문제 생기면 고쳐주고 그런 일 해주는 전산 관련 협력사가 있거든. 거기 직원분인 것 같아.
건물은 같은 건물 쓰니까 너한텐 우리 회사라고 한 것 같기도 한데 왜 전략기획팀이라고 한 줄은 모르겠네. 하여튼 자세한 건 남친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전화를 받으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 후 어차피 남친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친이 곧 들어오더라고요. 얼른 가자. 배고프지? 남친의 얼굴을 보는데 정말 나를 속였을까 싶기도 하고 기분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친을 따라 나가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음식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남친이 묻더라고요. 가게에서 무슨 일 있었어? 왜? 표정이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서. 저기, 나 유미한테 전화 받았어. 유미? 유미가 누군데? 전에 말했었지. 오빠랑 같은 회사 다닌다는 내 친구. 남친이 약간 멈칫하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그 친구가 이상한 소리라네. 자기가 전략기획팀 김영민 대리를 아는데 오빠 사진이랑 아예 다른 사람이래. 제 말에 남친도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오빠가 본사 직원이 아니라 전산 담당 협력사 소속의 직원 같다는데 그게 정말이야? 남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알만 이리저리 굴리더라고요. 변명을 생각하나 싶어서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남친은 오랜 생각 끝에 겨우 한다는 소리가 아, 내가 말 안 했었나? 맞아. 나 거기 본사 직원 아니고 협력사 직원이야. 너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가 알고 있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본인이 그 회사 다닌다고 거짓말해놓고 이제 와서 저더러 오히려 몰랐냐는 식으로 말하니까요. 저도 따졌죠. 무슨 소리야. 오빠가 거기 다닌다고 했잖아. 본사 직원이라고는 안 했지. 거기 다니는 건 맞으니까. 뭐 소속만 다른 거지. 들을수록 누굴 바보로 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죠. 오빠 나한테 명함 줬을 때 분명 전략기획팀 김영민 대리라고 되어 있었잖아. 그 명함은 뭐야? 오빠께 아닌 거잖아. 어? 그걸 줬었나 내가? 잘못 줬나 보네. 근데 뭐 그게 중요해? 얼른 밥 먹자. 배고프다. 남친은 자꾸 대충 얼버무리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밥이 중요해? 1년 가까이 나한테 속여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몰랐냐고? 내가 뭘 속였또? 속였잖아. 애초에 그 명함을 나한테 준 것부터가 아예 처음부터 속인 거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던가. 친구 전화 받고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아, 미안해. 다음부턴 안 속일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 똑바로 얘기해. 얘기 제대로 안 하면 우리 결혼 없던 일을 할 거니까. 아, 뭘 또 그렇게 얘기해. 그냥 어쩌다 보니 명함 잘못 준 거고. 난 얘기했다 생각했는데 네가 기억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도리어 저한테 기억 못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저를 속였다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대충 얼버무리려는 남친의 태도가 더 황당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가방 들고 그냥 일어서 버렸고 남친이 쫓아와도 택시 타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왜 처음부터 속이고 나한테 접근한 건지 머릿속이 너무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남친이 찾아왔더라고요. 잠깐만 얘기하자고요. 저는 구석자리에서 남친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처음부터 속이고 나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어이없었는 줄 알아? 접근이라니. 뭘 그렇게까지.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건데? 그 명함은 뭐고 왜 속인 거냐고. 제 말에 남친은 우물쭈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잘 보이려고 그랬어. 뭐? 너 좋아한 거 맞고 잘 보이고 싶었어. 나 그 회사 협력사 직원 맞아. 컴퓨터 관련해서 전산에 문제 있으면 가서 봐주고 그런 일 하는데 전략기획팀에 컴퓨터 고쳐주러 갔었거든. 근데 그 자리 사람이 나랑 이름이 똑같은 거야.
김영민 대리 말이야.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반가운 마음에 명함 한 장 챙겼어. 그거 그냥 지갑에 들고 있었고 그러다가 너한테 관심 생겨서 명함을 주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대기업 다닌다고 하면 너도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명함을 준 거야. 남친의 변명을 들으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은 똑같은 이름이라 신기하고 반가워서 그 명함을 들고 왔다지만 솔직히 제가 듣기론 애초에 그 명함을 훔친 것부터가 언젠가 써먹으려고 한 것 같거든요. 결국 저한테 써먹었었지만요. 남친은 자기가 그 회사가 아닌 게 문제냐고 도리어 따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친이 그 회사고 아니고를 떠나 처음부터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화나고 싫었어요. 처음부터 차라리 솔직하게 저 회사 안에 있는 협력사 직원이다, 관심이 있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저도 그렇구나 하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애초에 그 남자에 대한 인상이나 목소리, 매너 있어 보이는 모습 등에서 호감을 가진 거였으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남의 명함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행세하고 또 1년 가까이 연인으로 지내면서도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깨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남친에게 시간을 좀 갖자고 했습니다. 남친은 처음에는 고작 이런 일로 결혼을 깨느냐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속이는 일 없다고 반성하다가 제가 꿈쩍도 안 하니까 막판에는 저보고 대기업에 한장한 속물이냐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모습이 결국 남친의 본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진짜 대기업에 환장하는 건 제가 아니라 본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남의 명함을 주면서까지 자기 직장을 속인 거잖아요. 대기업이 좋아 보여서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 만났을 때 저희 아빠가 그 회사 다니냐며 좋은 회사 다닌다고 말하셨거든요. 그때도 남친은 아니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까지 뻔뻔하게 속이려고 한 것 같고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저는 결국 파혼을 했습니다. 친구들도 제 얘기를 다 듣고는 잘 헤어졌다며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려준 유미에게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었으면 그 사람의 진면목은 알지도 못한 채 결혼까지 했을 거니까요. 결혼 생활이든 인간관계든 가장 중요한 건 신뢰와 믿음인데 애초에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라는 게 싫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와 끝이 났고 다시 카페 일을 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카페에 오지 않고 저도 당분간은 남자나 결혼 생각 없이 일만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보여지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오히려 솔직한 모습으로 진솔하게 저에게 다가왔다면 우리가 이렇게 파국을 맞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사이인데 무슨 믿음이 있어서 결혼까지 하겠나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면이 얼마나 확고하고 잘 잡혀 있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